네, 드림액터 성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성우의 꿈을 간직하고 계시는 많은 성우 지망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우 임진행입니다. 네, KBS 제47기 전속 성우 문제 공채가 떴습니다. 남녀 각각 두 문항씩 출제가 됐는데요.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들만의 멋진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멋진 연기와 공연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조금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제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과 좀 가이드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만의 멋진 연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남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이제 편의점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캐릭터가 나왔고요. 두 번째 하는 거는 어떤 중년의 어떤 내레이션이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을 먼저 인물을 좀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목적이 뭔지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목적을 표현하는 방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대본 안에는 이 사람의 성격의 일단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조금 살펴보면 편의점 점주한테 이렇게 말하는데요. OFC 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본사에 소속되어 있는 본사 직원인데 각 매장의 이 편의점의 그 점포 관리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포의 매출이라든가 발주라든가 여러 가지 재고, 전반적인 관리를 도와주는 본사 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너무 그 본사 직원이 와가지고 갑질한다 이렇게 빡빡하게 접근을 하지 마시고, 목표는 지금 이 편의점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점주가 지금 뭔가 자꾸 사고를 일으킵니다. 이 점주한테 뭔가 경고성 발언을 좀 해줘야 되고, 목적은 이 편의점이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 해결책도 제시해 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성격은 어떻습니까? 성격도 어떤 근엄하면서 이렇게 막 깐깐하고 이런 거보다는 중간에 이 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점장님 같은 점장님이, 근데 이거를 그냥 뜬금없이 점장님 랩을 하면은 뭔가 좀 산만해 보일 수 있는데, 이것도 이 랩을 한다는 것 자체도 이 사람의 어떤 성격의 일단이다라고 접근하시면 재밌게 풀어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위적이거나 빡빡하기보다는 뭔가 랩을 프로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즐기고, 그러면 성격이 약간 유들유들하면서 유연할 수도 있겠고요. 이 OFC 분과 이 편의점 점주와의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도 한번 상상을 해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비록 이 인물이 작품 속에서는 단역에 불과했을지 모르지만 단문으로 제시했을 때는 OFC가 주인공인 드라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한번 멋지게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표현력이 가장 중요하고 유쾌하면서도 약간 좀 오히려 뻔뻔한 듯한 화술을 접목해 주시면 밉지 않게 캐릭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읽어볼까요? 자, 조금 빡빡하지 않게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분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켜, 보통 문제를 일으키는 건 프로의식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인데, 여기는 오히려 점장님이 문제를 일으키네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던져주죠. 그 다음 뜬금없이 야간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전우진 씨였던가요? 그러면 반응이 어떻겠어요? 네, 그런데요. 왜 그러시죠? 그냥 재미있는 생각이 좀 나서요. 조만간 이 근방에 성 과장님이 나타나시고 우진 씨가 일을 그만두는 겁니다. 새로 생긴 편의점주로 전우진 씨가 딱! 재밌지 않나요? 네, 요 부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나름대로 그냥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봤다고 말은 하지만, 이 말을 듣는 편의점주는 어떻겠어요? 그 말이 그렇게 유쾌하게 들리지 않겠죠. 가슴이 끔찍하겠죠.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뭔가
약간의 경고를 주기 위한 이 사람만의 방편이겠죠. 그거를 그냥 뭐 좀 뻔뻔하게 아니면 일부러 시침 뚝 떼고 장난스럽게 한번 요렇게 장난을 한번 던져보면서 경고를 주는 거죠. 아니요. 그러다면 이제 죄송하다고 나오자 말을 하자. 뭐가 말입니까? 점장님 같은 점장님이 점장님 한 분이신 줄 아시겠지만 저는 점장님 같은 점장님뿐만 아니라 점장님보다 더한 점장님도 많이 봐왔단 말이죠.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뜬금없이 뭔가 약간의 유쾌한 라임을 래퍼같이 섞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응은 그걸 들은 편의점주의 반응은 어떻겠어요? 뭐야, 병신 같아. 이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유쾌하게 래퍼 같지 않았습니까? 라임이라고 하죠. 뭔가 빡빡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이렇게 약간의 랩이라든가 라임을 넣으면서 조금 풀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캐릭터가 훨씬 더 유연하고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멋지네요. 정말 잘하셨어요. 마지못해 엎드려 절받기식으로 따라하자. 와, 좋습니다. 힙합을 아시는 분이니 리스펙 해드리죠.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점장님 아르바이트 한 명 더 고용하세요. 그럼 이만. 자, 이걸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이번 한 번만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점장님 혼자 여기를 운영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르바이트생 한 명 더 고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럼 수고하십시오. 이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조금 유쾌하게 접근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저만의 상상입니다. 저만의 상상인데 이 OFC 분과 나중에 이 편의점주 분이 과연 어떻게 혹시 티격태격하면서 뭔가 로맨틱한 정이 쌓아지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상상의 단초를 한번 만들어 보셔도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 OFC 분이 오셔서 목적이 있습니다. 이 편의점 이대로는 문제가 있다. 바꿔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 뭔가 약간의 장난식인 내 나름대로의 상상을 말하면서 상대방을 좀 놀라게 하고 중간에 라임이라든가 랩 같은 거를 하면서 약간 못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빡빡한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하고 그리고 뒷부분에 본론. 제가 한 번은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이건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시고 알바생을 한 명 더 고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푸근하게 마무리 지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간 부분에 이 랩하고 라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가지실 텐데 한 가지 조금 금지하는 건 이걸 단지 발음 연습하듯이 점장님 같은 점장님뿐만 아니라 점장님보다 더한 점장님도 많이 봐왔다 이런 식으로는 연습하지 마세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빨리 하지 않으셔도 돼요. 느물느물 유연하고 유쾌하게 이 부분을 약간 장난스럽게 그러면 유머가 들어가면 분위기는 어때요? 풀어지겠죠.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매력적이고 멋진 그러면서도 장난기스럽고 약간 좀 개성적인 인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미있게 한번 연기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10초 간격의 연기를 두고 두 번째 나레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1인칭 나레이션 독백의 문장이 나왔습니다. 앞부분과는 굉장히 분위기부터가 다르고요. 그리고 젊을적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단서로 봤을 때 약간 중년 이상의 노역까지도 커버할 수도 있는 배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분한 1인칭 내레이션인데 1인칭 내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건 그 화자의 심리 상태에 조금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레이션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내용적으로 계속 아주 매끄럽게 연결되는 건 아니고 계속 이 상황에 대한 상상을 피셔야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고 강렬한 느낌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소도시에 연쇄 살인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화자는 연쇄 살인자라고 보면 그렇게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과거부터 나의 심리 상태는 어땠고 그리고 인간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감정을 갖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내가 여태까지 박제해둔 귀들은 과연 누가 가져갔는지 뭔가 조여오는 긴장감과 압박감과 스릴도 조금은 느끼면서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드라이하게 리딩을 좀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난 늘 분노에 차 있었고 그 분노는 당연하다는 듯 회오리치기를 거듭했고 그러다 어딘가에 분노가 꽂히면 돌고 돌고 또 돌다가 밑바닥까지 내려가 무언가를 움켜쥐거나 파괴해야지만 끝이 났다. 자, 그대로 한번 이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그대로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 과거에 분노가 차 있었고 그 분노를 폭발시켜야만 됐고 폭발시키는 방식은 뭡니까? 상대방을 죽이거나 아니면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거나 무언가를 움켜쥐거나 파괴해야지만 끝이 나는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다라고 본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가 드러나겠죠. 과거부터 어떤 사랑의 결핍이라든가 어떤 압박감 같은 걸 받아온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 줄이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서늘하게 피식 웃곤.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그야말로 냉소의 웃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단락서부터는 이 사람이 인간, 타인을 어떻게 보느냐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싫어하면서도 좋아한다. 싫어하는 척하지만 늘 좋아한다. 그런 게 바로 인간들이다. 사람들은 폭력적인 성향을 싫어합니다.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지만 어떤 참사가 일어났다거나 연쇄살인범이 잡혔다거나 하면은 그거에 대한 정말 분노도 드러내지만 그 이면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낯짝 좀 보자. 어머, 어쩜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보려는. 그리고 굉장한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정말 마음 아파하는 걸 표현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이고 나는 또 다행이다. 아이고 그래 진짜 나한테 안 일어나서 얼마나 다행이야. 이런 이중적인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 화자는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타인과 인간에 대한 깊은 불신과 경멸과 멸시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냉소적으로요. 자, 그 다음은 조금 좀 어렵습니다.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관광객들은 반파된 박물관과 묶여있는 나를 번갈아 보거나 카메라에 담기 바빴다. 하지만 나는 무엇보다 옷이 신경 쓰여 견딜 수가 없었고 그것은 오래전에 맞춘 구식이었지만 비싼 값을 치른 까닭에 고전적인 매력이 남아있는 양복이었다. 게다가 나는 젊은 적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었다.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누군가로부터 제압당해 있는 상태라는 거.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반파된 박물관에 묶여 있는 상태고 사람들은 그런 화자를 보면서 많이 저건 뭐야 하면서 구경하기에 바쁘죠. 마치 어떤 행위예술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뭐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보면서 끔찍해 너무 보기 흉해 하면서 계속 어떤
냉소와 모욕적인 반응을 이 화자한테 보일 겁니다. 자, 화자는 생각합니다. 모욕과 모욕들. 그래, 마음껏 모욕해라. 여기에 모욕과 모욕들, 인간에 대한 깊은 저주와 불신, 분노, 이걸 드러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팩트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무지를 자처한 건 아니었다. 나는 묶여있는 내내 어떤 생각 하나에 매달려 있었다. 마지막 참담합니다. 박제해둔 귀들을 누가 가져간 걸까? 자, 여기에서 뭔가 마지막 문장, 박제해둔 귀들을 아마 귀를 모아놓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어떤 완전 범죄를 꿈꿨고 자기의 어떤 살인의 어떤 흔적인 살인의 추억인 이 귀들을 컬렉팅 해왔는데 이 귀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없어지고 증발된 거죠. 그렇다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는 내가 여태까지 일으켜온 살인의 흔적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인자는 뭔가 본능적으로 어떤 새끼가 가져갔지? 어떤 놈이 박쥐에둔 귀들을 가져간 걸까? 뭔가 조여오는 압박감, 뭔가 팽팽한 공포와 긴장감, 스릴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이 나레이션은 화자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인지. 하지만 내레이션 내용상 매끄럽게 연결이 되지 않고 중간 부분은 참 상상을 좀 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어렵지만 중요한 건 어떤 어린아이한테 육체적으로 지금 결박되고 제압이 된 상태다. 그리고 또 하나, 본인이 박제해둔 귀들이 누군가에 의해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원래 타인에 대한, 인간에 대한 깊은 불신과 경멸과 냉소를 띠고 있다. 이러한 거를 잘 조합하면서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텐션을 유지해주면서 내레이션을 하시면 강한 임팩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노년으로 접근하셔도 되지만 너무 그거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마시고 50대 이상의 중년으로 접근하시고 희번득한 그 눈빛을 잃지 않으시고 내레이션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번 어떻게 보면 약간 실없는 듯한 랩을 즐기는 편의점을 관할하는 OFC 문장, 그리고 두 번째 연쇄살인범의 강력한 심리가 들어있는 내레이션, 이 두 개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대본을 숙지하시고 결국 몸 안에 녹여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만의 멋진 캐릭터를 완성하시길 기원드리고요. 남자분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표현력이라는 거 잃지 마십시오. 말 맛을 느껴주셔야 되고 또 하나 깊은 몰입과 감정을 표현해 주셔야 된다. 이 두 개만 갖고 여러분들만의 멋진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